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연락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0260번입니다.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험 A 플러스 에셋 이상호 전문가님 그리고 김원겸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두 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먼저 이상호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대가 이선생 이상호 전문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알찬 정보들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워낙에 우렁차셔서 굉장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상호 전문가님의 활약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김원겸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못된 보험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보험 스나이퍼 보스 김원겸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입한 CI 보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고민과 찝찝함 모두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스나이퍼 김원겸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오늘 1시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보험 스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스쿨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교시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CI 보험은 유지해야 할까?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CI 보험입니다. CI 보험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명보험회사의 의사인 바너드가 고안한 건데요. 건강보험과 또 사망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 CI 보험을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연 두 전문가님은 이 CI 보험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화면으로 두 분의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이상호 전문가님은 유지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셨고요. 김원겸 전문가님은 세모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호 전문가님 동그라미를 선택하셨어요. CI 보험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던데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CI 보험 정말 말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예, 유지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I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기부 주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사망을 종신토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이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보험으로 사망과 큰 의료비가 들어가는 진단 및 수술비를 동시에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종신보험. 내가 사망해서 받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CI 보험은 살아가는 동안에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에 대해서 큰 의료비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CI 보험을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대한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데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암, 뇌출혈,
급성신경경색 이 세 가지 질병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질병보다 진단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중대한이라는 이 세 글자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서 해지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CI 보험을 2건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상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병기가 상당히 진행이 되셔서 진단금을 다 받으셨는데 만약에 제가 상담하는 도중에 CI 보험이라서 해지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면 그분께서는 어떻게 되실지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아찔하거든요. 그리고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특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고요. 예, 그리고 특약들이 좋은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하시다가 말만 듣고 이게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 좋은 보장들은 다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예. 또한 해지하시고 나면 새로 가입을 하시게 될 건데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보장만큼을 새로 가입을 한다고 해서 다 채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CI 보험이 보험금 지급에 제한은 있지만 장기간 유지를 하셨다고 한다면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CI 보험은 사망 보장과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신 분은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지만 이 좋은 특약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반면에 김원겸 전문가님은 세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지를 해야 된다 보시나요? 이게 꼭 해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제 이상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유지 기간이나 내가 가입한 보험 특약을 이제 희소성을 따져본 다음에 가입 그걸 유지할지 여부를 이제 그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 왜 세모를 선택하셨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네네, 제가 세모를 좀 선택했는데요. 먼저 이제 이상호 전문가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진단비나 이제 선지급을 해주고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CI 보험이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먼저 동일하게 선지급을 해주는 GI 보험하고 이 CI 보험을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G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관련돼 가지고 진단 코드를 받게 되면은 진단금을 바로 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진단 코드를 받더라도 별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보험금 지급이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CI 보험의 치명적인 단점은 뒤에 다시 약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질병 중에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졸중하고 중대한 뇌졸중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뇌졸중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나와 있는 뇌졸중 분류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뇌졸중은 이 표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관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약관에서 중대한 뇌졸중은 뇌혈관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25% 이상이 남는 장애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25%에 대한 장애 상태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화장실을 가고 볼일을 보는데 뒤처리를 못합니다. 뒤처리를 못해갖고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가 10%입니다. 그 도움을 받고 뒤처리한 다음에 내가 옷을 입거나 바지를 올려야 되는데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10%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20%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5%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때도 지금 보험을 받지를 못합니다. 보험 지급을.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CI 보험은 이제 못 받는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과거에는 CI 보험이 좀 더 많이 좀 유행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의료 기술이
과거에는 좀 현저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제가 방금 이 말씀드린 25%의 장애 생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 기술은 원체 좋아지다 보니까 대신 질병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져도 완치율이 높거나 조기 진단으로 통해서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이 CI 보험의 이 중대한 내용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중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CI 보험으로 내가 미래를 이제 혹시라도 큰 병이나 큰 사고를 통해서 내가 보장받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CI 보험의 중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때 가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CI 보험과 GI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CI 보험은 그 회사 내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보장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후유 장애 25%는 워낙에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CI 보험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점, 보장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듣고 보니까 CI 보험의 문제점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겸 전문가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네. CI 보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안 좋다 해서 해지하는 것보다 장기간 유지를 하셨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CI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 리모델링 목적으로 10년, 20년 장기간 유지를 하고 계신데 해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고스란히 시청자분들이 그 피해를 입으실 겁니다. 중대한이라는 이 세 글자로 인해서 보장 한계는 있지만 제한된 문구 없는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기존 계약 해지 없이도 필요 담보로만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뼈대는 그대로 놔두지만 실내 내부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예,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뼈대는 그대로 두지만 필요한 담보를 충분히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CI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해지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 주계약을 감액을 하시거나 감액 완납 제도가 되는 상품이라면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보험료를 더 줄이신 보험료로는 필요한 보장을 더 채워주시는 게 더 올바른 리모델링 방법입니다. 보험료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비싼 보험료, 더 낮은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안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머피 법칙 아시잖아요. 네. 머피 법칙. CI 보험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해지를 했는데 다음날 만약에 큰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제가 받지 못하는 그런 보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아쉽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를 하고 계신다면 해지를 하시는 것보다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족한 보장들을 더 보완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작정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본 뼈대는 살려두시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기존의 것은 살려두시고 다 필요 담보로 보완을 하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계약을 감액을 하거나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냥 해지하게 되면은 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분의 몫이기 때문에 잘 변경을 하자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원겸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이상호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괜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중에 납입한 기간이 긴데 해지를 하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그 손해는 시청자분들만 맞아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판단하신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원겸 전문가님이 또 그 기존에 가입하고 또 리모델링 이렇게 CI 보험 리모델링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12년도에 CI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8년 정도 납입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근데 유지하자니 중대한 질병이라서 이걸 보강을 하고 싶어서 저에게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상담을 신청하신 분인데요. 가입하신 내용은 이제 사망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을 가입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대한 질병 시 선지급으로 80%인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정말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질병 시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도 고민을 하다 저하고 이제 제가 솔루션을 제시한 거는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보험을 유지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기간이 기시고 갱신형 특약을 삭제한 다음에 중대한 질병으로 보장받는 범위가 좀 작으십니다. 그래서 주계약을 감액하고 아까 말씀 이상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나 심장 쪽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원래 납입하던 보험료보다 현저히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보장 범위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마지막으로 CI 보험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지만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닙니다. 해지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내가 납입한 기간이나 이런 특약을 고려해서 좀 더 보강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CI 보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면은 충분하게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CI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담보는 보강을 하는 게 좋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CI 보험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해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필요한 거를 좀 보완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사항 드실 텐데 연락을 주셔서 또 전문가님께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교시를 통해서 이렇게 CI 보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I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 0260번으로 통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착한 보험 119 선현선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요. 48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이 고객님께서는 매월 많은 보험료로 부담을 느끼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부분은 충분한지 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길이는 충분한지도 의뢰 주셨고요. 네.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갱신형 보험이 있는지도 추가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48세 남성, 오늘은 직업까지 있네요. 자영업자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내용은 적당한지 그리고 갱신형 보험이 있는지도 저에게 확인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기존의 보험 상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기존의 네. 손해보험에 2건, 생명보험에 3건을 가입하시고 계시고요. 손해보험 2개 회사는 비갱신형인데 비해서 네. 생명보험 3개사는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에는 가입한 지 4년 정도 된 운전자 보험을 보유 중이셨고요. 네. 월 납입 보험료는 46만 689원을 내고 계신데 갱신형 담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보험료를 생각해 본다면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네요. 그래서 보험료 자체도 지금 46만 원대인데 어떤 점이 문제일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여다볼까요? 네네. 먼저 H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을 보유 중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O생명과 S생명에는 CI 보험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CI 보험은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이 됐지만 네. 보장 시에 지급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고 많이 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주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들은 80세 만기까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장 범위 중에는 3대 진단금이 1억 500만 원으로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이 또한 CI라는 점에서 일반 보험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보유 중인 운전자 보험은 최근에 민식이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담보로 좀 업세일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기간을 보시면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모두 종신 또는 100세까지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특약들이 모두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갱신 부분에서 비갱신이 있어서 세모를 그어 주셨고 보장 범위도 운전자 담보가 일단 보장 부족하다라고 하셨고 CI 보험 저희 1교시 때 열심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보강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80세 만기라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기존의 보험 상태를 진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80세 만기 방금 막 짚어봤고요. 갱신형이 있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장 범위도 그리 넓지가 않아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빠르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보험 상태를 잘 선보일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전문가님. 네, MC님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해결해드릴 오늘의 설명 당번 보물서 남자 최순영입니다. 오늘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48세 남성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한 달에 46만 원 정도 되시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46만 원 정도의 납입 보험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총 5개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한 달에 월 내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굉장히 보장의 크기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상의 하이라이프 80 평생 의료보험은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주로 실손 의료비 보험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표준화 실손이 되기 이전에 일찍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손 보험보다는 굉장히 보장의 크기가 크고 넓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손해보험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약 4년 정도 이제 지난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죠? 민식이법에 의해서 새로 개정된 운전자 보험으로 좀 변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인데요. 이것도 2007년도에 일찍이 준비하셨는데 특약이 5년 갱신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S생명의 퍼펙트 통합 보장 보험도 특약이 3년 갱신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S생명의 올인원 안보험도 최근에 2018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15년 갱신 상품으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오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약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이 보험료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장을 어떻게 가입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장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5년 동안 갱신되는 이 보험료를 80세까지 납입을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S생명 마찬가지 특약이 3년 단위로 짧은 갱신 주기를 가지고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유지하시는 데는 쉬워 보이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O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과 S생명의 퍼펙트 통합 보장 보험은
앞에서 우리가 1교시 때 말씀을 우리 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CI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CI 보험은 일반 상품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는 분쟁의 요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제 CI 보험인데 뇌출혈이나 뇌졸중 앞에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게 된다면 신체 장애율 25% 이상의 합산 장애율이 있어야지만이 보상이 가능하고 또한 급성 심근경색증 마찬가지 앞에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게 된다면 전형적인 흉통이 존재해야 되고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해야 되고 또한 CK-MB 심근 요소를 포함한 심전도가 새롭게 상승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S생명 올인원 안보험도 15년 단위 갱신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48세시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셨기 때문에 굳이 15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납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망보험금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일반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어느 정도는 잘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반화 진단금,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각 1억 500만 원씩 어느 정도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CI 보험이기 때문에 이 CI 보험을 일반 상품으로 좀 변경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시고요. 또한 진단금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혈관 담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과 심혈관 담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뇌출혈만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뇌혈관의 전체 발병률을 9%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는 뇌출혈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발병이 많이 되는 뇌경색, 대뇌동맥, 기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가장 발병률이 70% 정도 많은 이제 협심증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현재로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수술비 부분을 보시게 되면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잘 보장이 되어 있으시고요. 또한 암 수술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을 잘 하셨는데 모두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입원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질병 입원, 재해 입원 각각 8만 원씩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보장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4일차부터 지급이 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4일차부터 되는 보험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병원 기간을 보시게 되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입원 치료를 하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대부분 다 통원을 원칙으로 하는 치료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입원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4일차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냈던 보험료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한 운전자 보험을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예, 이건 형사합의금을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로 넘어갔을 시에는 거기에 따른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을 준비하셨다면 나중에 정말 중대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억으로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한 벌금도 지금 2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최근에 이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이제 스쿨존 내 이제 사고 시에는 가중처벌에 대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변경을 하셔야 될 필요가 보이십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현재 5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재판에서 2심, 3심까지 길게 본다면 500만 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시청자님의 가입 보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보장 담보는 모두 3년 단위, 5년 단위, 또 15년 단위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유지하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2대 질병에 대한 혈관 담보와 또한 거기에 따른 수술비와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의 공백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I 보험의 가입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로 위험 요소가 나한테 왔을 때 보험금 청구 시에는 분쟁의 요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 상품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80세 만기로 짧은 보장 기간을 가지고 계신데 이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한번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텐데요. 두 가지 손해보험사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M손해보험의 4대 질병 진단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 상품으로 20년을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금을 위주로 보장을 강화해드렸고 그다음에 M화재보험의 알뜰한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마찬가지 비갱신형으로 20년만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단금과 수술비 위주로 강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결과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새로운 상품 제시해드렸던 상품과 기존에 이제 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안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금은 일반화 진단금 8천만 원,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 뇌졸중 진단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존에 없으셨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1천만 원 보완해드렸고요.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 원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수술비는 1종부터 5종까지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종수술로 준비를 해드렸고 암수술 마찬가지 기존의 300만 원을 그대로 300만 원으로 보완을 했지만 기존에 이제 갱신형과 현재는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시에는 수술비가 굉장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1,000만 원씩 보완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드렸고요. 입원비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48세이시기 때문에 입원 일당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화재보험에 있는 상급병원 질병 또한 재해 입원을 통해서 각각 입원 일당 2만 원씩을 준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운전자 벌금 3천만 원, 운전자 대문에 대해서 500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리모델링 후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유지를 하고 계셨던 HA상의 하이라이프 80 평생 의료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실 것을 권장해드렸고 그다음에 오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은 갱신 특약은 모두 삭제하고 대신에 주계약인 사망보험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총 리모델링한 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장 보게 되면 HA상의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실손 의료 보장 보험을 가지고 가시되 향후에 이제 보험료가 많이 갱신이 돼서 유지하시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수 의료비 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플랜으로 좀 제안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생명의 갱신 CI 보험은 갱신 담보를 모두 삭제하고 사망보험금이 1억만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신규로 도와드렸던 M손해보험은 우리가 3대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암 진단금, 이제 뇌와 심장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단금을 모두 준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장에 M화재보험에서는 이제 암 진단금이 조금 부족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암 진단금을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수술 쪽으로 이제 질병 수술, 상해 수술, 그다음에 종수술까지 포괄적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을 각각 1,000만 원씩 더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담보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운전자 보험의 그 기준만치 잘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결과를 보게 되면 월 보험료가 기존의 46만 689원에서
41만 5,340원으로 월 4만 5천 원 정도 이제 그 감액을 시켜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기존에 이제 갱신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셨다면 그 이상이 갱신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까지도 이제 절약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장 기간은 대부분 80세라는 짧은 기간에 약간 애매한 기간의 보장 기간을 100세까지로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납입 금액에 대해서도 갱신형 담보를 모두 비갱신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장이 약간 46만 원을 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좀 부족했던 부분, 2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비, 또한 운전자 담보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드렸고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총 납입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 단번 보물선 남자 최순영이었습니다. 네, 최순영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리모델링 잘 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최순영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님의 가려우신 부분을 아주 잘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갱신형 특약을 모두 삭제하여 보험료를 줄여드렸고요. 손해보험 등 2개 회사를 추가해서 비갱신형으로 보장 부분을 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꽤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는 좀 적은 편에 속했었는데요. 네. CI 상품을 일반 상품으로 변경을 해주었고 그다음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질환의 진단금 및 수술비들을 확대해줘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셨습니다. 네. 기존의 운전자 보험도 보장 범위가 작았었는데요. 민식이법에 맞게 잘 확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기존의 보장 기간이 80세 만기로 매우 짧았었는데요. 100세까지로 폭넓게 길게 늘려주신 것 같고요. 월 보험료도 4만 5천 원가량이 절약되었는데 갱신형 담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했더라면 추가적으로 지속될 부분이 굉장히 매우 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면 총 보험료는 훨씬 더 많이 절감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손을 제외하고는 비갱신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CI 보험을 일반 보험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부족했던 여러 가지 진단금들을 채워 넣어드리면서 만기도 80세에서 100세 만기로 변경한 리모델링 후의 상황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만기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 진단금을 많이 넣어드려서 보완을 해드렸다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4만 원대 정도 절감이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만족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비갱신형도 저희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리모델링 바뀐 상태를 보고 계신데 방송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도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0260번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연금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의 대가 이상호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연금보험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의료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기대 수명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은퇴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연금 구조는 3층 연금 구조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보면 1층은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국민연금이고요. 2층은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회사에 다니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2층 퇴직연금은 준비하실 수가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5월에 하나금융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이 50세에서 59세까지를 보게 되면요. 비율이 58.5%가 50대에 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퇴직이 가장 많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표를 보게 되면요. 50대에 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37.2%가 되고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44.9%나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노후자금 준비 수준을 봤을 때 불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66%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은퇴 이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후자금을 위해서 조금 더 저축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게 5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생각은 하십니다.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를 해야지, 저축을 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표는요. 40대 남성 기준으로 10년 동안 불입을 하시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가정으로 각 사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A사를 보시면요. 가장 좀 특징이 있죠. 연금 수령액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연금 수령액이 가입과 동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65세에 개시를 하더라도 이율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B사나 C사나 D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공시율 연금 상품입니다. 공시율 연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공시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 공시율이라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이번 달에 가입을 하셨을 때 이번 달에 적용되는 이율이고요. 다음 달이 되게 되면 그 이율이 또 변동된 금리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이번 달에 가입을 하셔서 65세가 돼서 연금을 개시를 하셨을 때 금리 변동이 없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실제는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 최저 보증이라고 제가 예를 들면 시중에 적용하는 금리가 0%가 되면 1%를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시이율을 적용을 했을 때와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했을 때가 또 연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고객님, 시청자분들이 가입하셨던 당시와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도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A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플랜을 짜봤는데요. 동일하게 40세에 가입을 하시고 65세에 연금 개시를 하시는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1번은 연금 개시 시점의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입과 동시에 연금 개시 이전까지 연 단위 5%로 계속 연금액을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2번은 변액 펀드 수익률입니다. 변액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돼서 그 적립금이 쌓이는 금액을 연금 기준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1번과 2번 중에서 큰 금액을 제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수익률이 1번보다 더 높다고 하면 펀드 수익이 났던 금액이 제 연금액이 되겠죠. 그러나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냈던 돈보다 더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연 단위 5%로 계속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연금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큰 특징은 이 금액이 연금액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에 따라서 평생 연금 지급률이 정해져서 이 금액의 지급률을 곱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장기 유지 가산율이라는 부분을 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에 개시하는 연금 금액이 확정이 되시는 거죠. 이 금액은 종신토록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연금을 선택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연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내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계속 변동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확정돼서 받으시는 게 좋으실까요? 가입 및 연금 개시 시기별로 예상 수령액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금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빨리 준비를 하시고 거치를 시킨다면 나중에는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 노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가입한 연금 상품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되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떠나가 막차는 손을 흔든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택시를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상호 전문가였습니다. 네, 3교시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문의를 해주셨던 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는 가입을 좀 망설였는데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쉽고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